솔직히 저는 진짜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없나를 엄청 찾았어요. 부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여러 부업들의 장단점, 나는 과연 어떤 부업이 맞을지, 그리고 그 진짜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AI 자동화로 월 1,000만 원, 부업보다 시작해서 본업보다 더 많이 번다. 유튜브에 이런 얘기들 진짜 많잖아요. 관심은 계속 가는데 진짜 이게 돈이 벌리는지, 근데 또 너무 간절하니까 알아보면 강의비며 시간이며 다 날리고 포기했다는 말들만 들려요. 그러니까 좀 선뜻 시작하기가 좀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소중한 돈,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우리 동기부여님과 요즘 유행한다는 부업들 대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 구조고, 또 초기 비용은 얼마고, 난이도는 어떤지, 그리고 다들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실제 요즘 전망은 어떤지 저희가 싹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부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나는 대체 어떤 부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르는 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동기부여입니다. 저는 6년 전 회사를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부업을 하고 있는데요. 쿠팡, 스마트스토어, 블로그부터 현재도 하고 있는 학교장터와 유튜브 등등 참 다양한 걸 해봤는데요. 그동안 실패도 참 많이 해보고 돈을 번 것도 있고 벌지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물론 벌지 못한 게 더 많고요. 그리고 요즘엔 여러 수강생분들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부업들의 찐 후기를 많이 듣거든요.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부업 관련한 영상들 보면 다들 좋은 이야기로만 포장하지 직접 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돈도 써보고 실제 실행도 해보면서 느낀 다양한 부업들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에게 맞는 부업은 어떤 것이구나를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학교 장터만 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기부여님, 네. 회사 다니면서 네. 부업으로 더 얼마나 써보셨어요? 진짜 많이 썼죠. 학교 장터 하기 전까지만 해도 2천만 원 넘게 썼고요. 그 뒤로도 한 2천만 원을 더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돈만 쓴 건 아니고 진짜 실행도 빡세게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정말 새벽 2시, 3시까지 하루에 뭐 한 4시간씩 자면서 그렇게 2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지금요? 이제 그때는 회사를 때려치고 싶어서 정말 좀 간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때 당시에 딱 맞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것저것 진짜 다 해보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어요?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사실은 부업 쪽은 아니었고 주식, 부동산 등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고 돈도 벌고 있지만 이 부분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부업이 아니니까 오늘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업으로는 가장 먼저 한 게 스마트 스토어였어요. 이때는 이제 창업 다마고치와 스마트 스토어가 한창 유행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지금은 이제 주원규 PD님이시죠? 예, 신사임당 채널 강의를 듣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진짜 센세이션 했던 것 같은데. 그랬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위탁으로 하다가 잘 팔리면 물건을 사입해 와서 판매하는 방식이었고, 제가 처음 했던 거는 다이어트 핑퐁이라고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다이어트 핑퐁이요? 네, 실내 운동기구인데 탁구를 이렇게 치면은 스프링 같은 걸로 공이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꽤 팔았습니다. 한 50개 그래요? 팔았습니다. 50개? 네. 중국에서 이제 겁도 없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50개를 떼다가 팔았거든요. 와, 50개를요? 네, 근데 이제 이때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지식이 지금보다 굉장히 낮아가지고 검색량 대비 등록 물품 수량이 적은 걸 그냥 올리면 어느 정도 팔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다이어트 피퐁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거여가지고 사람들이 그 단어를 안 쓰는 거였더라고요. 이미 있는 거여서 안 쓰는 거였는데. 네네, 쓰면 안 되는 단어라 가지고. 네. 근데 수요보다 공급이 더 없는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다, 내가 노다지를 찾았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연락이 왔어요. 키플스에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고 물건 내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초 지식도 없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그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 어차피 큰 리스트만 없다면 최대한 빨리 망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재고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행히도 50개를 거의 다 팔았고, 그리고 또 남은 거는 그냥 조카 선물로, 애기들 선물로 이렇게 좀 나눠줬던 것 같아요. 기부천사시네. 어쩔 수 없이 기부를 했죠. 이제 저처럼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판매 구조를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의 판매 구조는 세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요. 위탁 판매, 사입, 생산, 세 가지 정도거든요.
장터모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건 또 제가 잘 알죠. 위탁은 이 재고가 없이 도매국이나 오너클랜 같이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 정보를 가져다가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제품을 그대로 올려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판매가 일어나면 도매 사이트에서 바로 고객에게 발송을 보내는 방식이에요. 저희가 하고 있는 학교장터도 이런 방식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가져오는 재고가 없으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 대신 중간에 마진들이 다 붙으니까 이 마진율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입은 국내나 해외에서 물건을 떼다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고를 떠나야 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죠. 대표님처럼. 그쵸. 그래서 이게 잘 팔리면 괜찮겠지만 또 안 팔리면 그만큼의 리스크를 내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하지만 물건을 좀 싸게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위탁인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갖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대량으로 등록을 하는 방식을 이용을 하거든요. 특히 요즘엔 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량 등록을 되게 많이 해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좀 이런 거는 한계가 있죠. 우선 네이버는 또 뭐가 있죠? 가격 비교 시스템. 그렇죠. 가격 비교 시스템이 있고, 쿠팡에는 아이템이. 그렇죠. 아이템 인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물건을 팔게 되면 그게 같은 제품들끼리 묶이거든요. 그러면 그 물건들끼리 또 가격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럼 이 묶이게 되면 거기서 1등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최저가. 맞습니다. 최저가여야 되는 거예요. 최저가가 되어야지 또 물건이 또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위탁은 물건을 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싸게 가져오지도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같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리액션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사입으로 많이 하시는데, 저도 사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사입을 한다고 근데 또 무조건 잘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좀 싸게 가져온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래서 똑같이 사입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는 가격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스마트 스토어 할 때 허리보호대를 그래도 몇 천만 원어치는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잘 팔리니까 한 번에 막 몇백 개씩 떼다 팔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오픈마켓은 말 그대로 다 오픈이 되니까 경쟁자들이 엄청 빨리 따라붙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자들끼리는 서로 말 안 하도 알아요. 같은 제품이니까. 제가 100원 내렸네. 나도 200원 내려야 되겠다. 그거를 반복하다가 접었습니다. 얼마까지 떨어져 봤어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마진이 10% 이하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또 사입을 하려면 중국에서 또 가져오는 절차들도 겪어야 되고 이러는데도 그쵸.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광고와 마케팅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품을 가져왔으면 이제 팔아야 되는 노하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내에서 광고도 돌리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직접 와이프랑 영상도 찍으면서, 원래는 마케팅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는데 뭐 지금도 잘 모르지만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에서 노출이 되려면 광고를 돌려야 되는데, 이때 광고비를 또 너무 높게 설정하면 역마진이 나기 때문에 계산을 잘해서 광고 효율도 잘 뽑을 수 있도록 돌려야 됩니다. 플랫폼 광고뿐만 아니라 SNS 마케팅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블로거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허리보호대 공짜로 발송을 해주고 블로그 작성비도 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얼마였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에 그래도 26,000원? 뭐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비싸.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 시간과 돈이 문제였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씩 팔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이 팔리면 발송을 해야 되잖아요. 위탁 같은 경우에는 도매, 제조사 발송을 이용을 하고, 사입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방식을 할 수가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통 택배를 직접 보내는 방식이나 쿠팡, 로켓크로스 하시는 분들은 플랫폼 자체에서 발송을 하는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저는 직접 포장을 해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또 끝이 아니죠. 그 외에도 CS나 반품, 교환 같은 자잘한 업무 처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CS는 밤, 낮, 주말 할 것 없이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때 느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라는 거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게 아니고 밤낮 없이 어디서든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주변에도 하시는 분 있다 하시면서. 여러 명 있죠. 네. 같이 여행 가면은 한 일요일 정도부터는 핸드폰 보느라 정신 없어요. 진짜요? 짬 날 때마다 주문 처리하고 CS 처리하고 이러더라고요. 주말이 없겠는데요? 그렇다고 봐야죠. 장사가 잘 돼서 물론 좋은 점은 있겠지만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2년 정도 했었는데, 다이어트 피퐁부터 허리보호대, 호루라기 등등 여러 가지 도전해본 것 같아요. 그럼 돈은 얼마나 버셨어요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2년 중에서 한 8개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순수익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100만 원을 좀 못 벌었어요.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하셨다 했잖아요. 네. 그럼 월에 직장 다니면서 한 60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아니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제 회사 외에는 다 포기하고 뭐 회식 그다음 취미생활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여기에만 올인을 했었거든요. 새벽 2시, 3시까지 했었으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최저시급도 안 나오는 거였는데 이걸 2년이나 한 거예요. 틈틈이 한 게 아니고 맨날 새벽 2, 3시까지?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강의비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들었고요. 그러면 차라리 이제 대리운전을 뛰는 게 그니까 그냥 알바하는 게 낫겠는데요? 그럼요. 그래도 이제 저는 실패했지만 잘하시는 분들 보면 당연히 몇 천만 원도 우습게 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쵸. 쿠팡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맞아요. 경쟁자도 많고 프리미엄 판매자들은 상위 0.1%라서 살아남기는 힘들지만 반면에 잘만 하면 시장이 크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요즘 또 뜨는 게 쿠팡 로켓그로스잖아요. 쿠팡 정말 매력적이죠. 쇼핑몰에 대한 이해도도 어느 정도 있고 물건 판매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쿠팡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로켓그로스도 많이 하시던데 쿠팡에 물건을 넣어놓으면 배송부터 CS, 반품까지 다 처리를 해주죠. 너무 편해졌어요. 세팅만 잘 해놓으면 그 이후에는 드리는 시간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넣어놓으려면 당연히 물건을 사입을 해야 됩니다. 초기 자본금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해당 서비스를 받는 대신 수수료가 또 나갑니다. 그리고 쿠팡은 정산 주기가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3달은 버틸 만한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익 100만 원을 벌어야지 하고 목표를 잡는다고 하면 마진율이 20%라고 했을 때 매출이 500 정도 되겠죠. 그럼 적어도 그 매출의 3배 정도인 1,500만 원 정도의 초기 자본금이 1,500만 원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첫 달에 500을 팔았어. 근데 그 다음 달에도 500을 팔았어.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달에 드디어 팔았던 금액이 정산되기 시작하겠죠. 근데 어찌됐건 그 세 번째 달도 정산되고는 있지만 물건은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은 최소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거의 카드 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 판매량은 우리가 500 팔고 싶다고 해서 500만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더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최소한의 금액으로 봤을 때도 3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빡센데? 됩니다. 물론 선정산 시스템을 받으면 좀 빨리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공짜는 아니거든요. 수수료가? 그것도, 네, 당연하죠. 뭐든지 이제 비용이 다 들어가니까 문제인 건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자본금이 좀 많고 마케팅이나 광고 등을 비롯한 판매 전반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돈을 쓸어 담을 수도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또 온라인 쇼핑몰 부업 말고도 좀 부업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또 요즘 또 가장 많이 하는 게 유튜브 부업. 이거 되게 핫한 것 같아요. 광고 많이 뜨더라고요. 네, 특히 AI 쇼츠, 뭐 시니어 채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강의도 진짜 많고. 맞아요. 네. 저희 수강생분들도 유튜브 부업을 해보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는 저랑 같은 수업을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특히 지난주에 유튜브 부업으로 수익화까지 해보셨다는 대표님과 식사를 하게 됐거든요. 유튜브 수익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어요? 일단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라는 거 요즘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쵸. 첫 번째는 조회수 수익, 두 번째는 쿠팡 파트너스처럼 제품 구매 링크를 달거나 아니면 내 사업이나 브랜딩으로 연결하는 사업 소득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부업으로 도전하기에는 두 번째 방법은 장벽이 조금 있죠.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유튜브 부업 강의 찾아보면 AI로 만든 영상으로 수익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좀 주워 듣기로는 그 영상 조회수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가. 네네네. 왜냐면 그 조회수 한 개당 네. 1원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아주 옛날 말인데 그래요? 이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죠. 조회수 1회당 1원이면 지금쯤 유튜버들 중에서 제대로 밥 먹고 다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 수익 계산은 좀 더 복잡합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클릭당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광고를 봐야지만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발생한 수입의 45%를 유튜브가 가져가고 돈이 들어와요. 45%를요? 네네. 아무래도 플랫폼에서 많이 가져가죠. 네. 보통 이제 한국 채널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000뷰당 3,000원 정도 들어옵니다. 애기? 1000뷰당 3,000원이요? 네. 와. 그럼 1000뷰당 3,000원이면 네. 월에 만약에 100만 원을 번다. 이렇게 하면 조회수가 얼마큼 나야 돼요? 대충 한 33만 뷰? 33만 뷰? 보통 10,000뷰 나오기도 진짜 빡세지 않아요? 맞아요. 이제 한 달 동안 조회수가
30에서 35만 뷰는 나와줘야 100만 원 버는 거예요. 와, 근데 이 정도면 진짜 하루 종일 영상을 찍어내는 공장 수준으로 일해도 될까 말까 이럴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것도 수익 창출이 승인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고, 이 수익 창출까지의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구독자 1000명 이상, 그리고 1년 동안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동안 쇼츠 조회수 1000만 회, 둘 중에 하나는 충족을 해야 됩니다. 숨이 턱 막혀. 구독자 1000명 네. 모으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도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네. 이 고비만 넘기면 월 1000만 원은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실제로 유튜브 조회수 수익만으로 월 1000만 원 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직장인들이 나 회사 때려치고 유튜브나 할까? 네.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하지 않나요? 저도 한때 그 꿈을 갖고 직장인 있었거든요. 2대 허언증 중에 하나. 근데 네. 그게 왜 말이 안 나오냐면 유튜브 전체 평균 수익 금액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신 대표님 주변에도 월 1000만 원 벌었던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계정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고 하더라고요. 에? 월 1000만 원씩 나오던 계정이 갑자기 정지가 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 양산형 유튜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언제 갑자기 수입이 뚝 끊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뭐를 가장 좋아할까요? 조회수? 비슷한데 이건 모든 플랫폼이 다 똑같은데요. 바로 사람들의 체류 시간이에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플랫폼에 1초라도 더 붙잡아놔야 광고를 보니까요. 근데 AI로 똑같이 찍어낸 영상들이 채널에 무분별하게 올라온다? 처음엔 신기해서 보겠죠. 근데 이젠 어때요?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맞아, 질려. 맞아요. 저도 또 그런 거 보면은 AI 목소리 또 나오네 뭐 이렇게 맞아.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냥 보다가 AI 같은 거 이렇게 바로 넘겨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체류 시간이 떨어지니까 그쵸. 유튜브 입장에서는 좀 싫어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채널들은 수익 창출을 막아버린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맞습니다. 어느 플랫폼이든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벌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쉽게 벌 수 있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즉 수명이 짧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는 진입 장벽은 좀 비교적 낮을지 몰라도 안정성은 좀 적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번 정지가 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고 다시 키워야 되잖아요. 와, 너무 우울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회수 수익보다는 쿠팡 파트너스나 개인 브랜딩이나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노력은 물론 몇 배로 많이 들겠지만요. 근데 대표님은 좀 이런저런 부업들 돌다가 학교 장터를 시작한 것인 거잖아요. 네네. 왜 학교 장터를 골랐던 거였어요? 저도 알기 싫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처음부터 고른 게 아니에요.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네, 많이 데이고 나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시작을 했고, 이전에 2년간의 실패가 있었던 터라 부업을 고를 때 3가지 정도의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네. 어떤 기준이에요? 첫 번째는 초기 자본금이 많이 필요 없고 중요하죠. 리스크가 적은 시장. 중요하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 큰 돈을 버는 건 아니더라도 나같이 요령이 없어도 일단 성공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 저도 현실적으로 변하네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구나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퇴근 후 한정된 시간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업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네. 어떻게 이 학교 장터를 알게 됐어요? 저는 네. 학교 장터를 알게 된 게 대표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좀 이렇게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것도 정보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쵸. 제가 또 강의로 2천만 원 넘게 썼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강의들 중에서 트렌드 헌터라는 회사에서 정영민 대표님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없지만 여러 사업들을 소개시켜주는 꽤 비싼 강의였는데 그때 지나가는 말로 학교 장터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학교 장터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전달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광고나 마케팅 필요 없이 상품만 올리면 매출이 난다고 하길래 이거 정도면 나도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다 이것저것 알려주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뭐 코스트코, 리셀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알려주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강의도 있군요. 네, 그때 거의 500만 원에 달하는 강의였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그 학교 장터 첫 달 매출은 얼마였어요? 학교 장터 첫 달 매출은 300개 등록하고 나서
순수익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오, 100만 원? 네네. 아니, 스마트 스토어는 그 2년 동안 했었을 때 100만 원도 못 벌지 않았어요? 맞아요. 60만 원 막 이랬는데. 맞아요. 그래서 좀 허탈하기도 하더라고요. 응. 이게 잘 되는 시장에서 했었으면은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 100만 원이 팔렸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계속 물건을 올리다 보니 수익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순수익 기준으로 둘째 달에는 300, 셋째 달에는 900만 원을 넘게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이요? 네, 이게 와. 되는 시장이구나 싶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그래서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시작한 시기가 9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장터 전체 매출이 오른 시기에 시작을 해서 더 가능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이 그래프도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좋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이 하셨을 때 이 학교 장터도 분명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물론 네. 장점만 있는 시장은 없죠. 제가 지금 3년간 학교 장터 운영하면서 느낀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이 불편해요. 이거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맞아. 다른 일반적인 쇼핑몰과 다르게 옵션이나 추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주요 요청사항란에 따로 적어주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현재 180억 정도를 들여서 시스템 개편을 학교 장터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해결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단숨에 큰 돈을 벌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쿠팡이나 다른 오픈마켓들 보면은 제품 하나를 상위 노출시키면 처음부터 돈을 엄청 벌 수 있죠. 근데 학교 장터는 아니에요. 매달 올릴 수 있는 제품 수량이 300개로 정해져 있고, 상위 노출이 오픈마켓에 비해서 큰 중요도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승자 독식 구조가 아니에요. 1등이 다 가져가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품 수량이 쌓일수록 점차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큰 돈을 벌기에는 힘든 구조입니다. 초보자들에게는 오히려 이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장터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걸 선호하시는 직장인분들께 보통 추천을 드리는 시장입니다. 오늘 진짜 요즘 유행한다는 부업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정리! 네. 지금까지 나온 부업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초기 비용, 리스크, 수익성, 난이도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상, 중, 하 이렇게 따져보면 우선은 쿠팡, 스마트 스토어 초기 비용은 한 상 정도인가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업들과 비교해보면 상이죠. 리스크도 상입니다. 하지만 수익성도 상이죠.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마케팅이나 소싱, 브랜딩 등등 알아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난이도도 꽤 높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죄다 상인데요? 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맞죠. 그래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노자진 시장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는요? 유튜브는 초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약간 하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스크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채널이 날아가면 바로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럴 일이 사실 거의 없어서 중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성은 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잘하면은. 그쵸? 네, 근데 이제 난이도는 솔직히 상인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들거든요. AI라고 쉽게 포장되어서 그렇지 수익화 조건도 그렇고 알고리즘 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매번 느끼지만 유튜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 학교 장터는 어떤가요? 네, 학교 장터는 초기 비용은 중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44,000원, 그리고 주문 들어오면 물건을 어쨌든 배송을 보내는 비용이 들죠. 근데 이제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사이면 정산이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돈이 떼인다거나 플랫폼이 망한다거나 하는 일은 아예 없고, 재고 없이 위탁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리스크는 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은요? 수익성은 한 중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학교 장터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은 월에 몇 천씩 버는 사람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상방이 어느 정도 막혀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람이 조금 나눠 먹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난이도는 잘 팔리는 제품들로만 잘 깔아놓으면 매출이 나니까 하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다른 플랫폼에서는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 광고, 마케팅, 촬영 등도 전혀 몰라도 되니까요. 오, 이렇게 좀 한눈에 보니까 좀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나중에 부업을 고르실 때 조금 더 결정하기가 좀 쉽겠네요. 아, 맞습니다. 어떤 부업을 선택할지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향과
내가 가진 상황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향이요? 네, 만약 본인이 자본금도 좀 있고 마케팅도 잘할 자신이 있고 리스크를 감수해서 큰 돈을 벌어보고 싶다. 그럼 쿠팡이나 네이버 하셔야죠.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 지식과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유튜브 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많은 시간을 내진 못하고 엄청 크진 않더라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한다. 그러면 학교장터 하시면 되고요. 대표님 오늘 거의 2천만 원짜리 경험을 그냥 다 풀어주셨네요. 아, 진짜 오늘 제 이야기들이 시청자분들한테 얼만큼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이 시간과 돈을 2천만 원치 이상 아껴드렸으면 진짜 좋겠네요.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6년 걸렸거든요. 6년? 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처럼 돌아가지 마시고 빠른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돈을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